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먼저 발표를 시작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증시를 회복시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발주자인 빅테크의 안 좋은 실적에 시장이 무너졌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감을 한 미국의 주요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감을 하면서 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의 어닝 쇼크와 글로벌 통화 긴축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다우 지수는 1.45%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44%가 하락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가장 큰 폭인 3.74% 급락을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가 오늘은 모두 하락을 하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분야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소비자 방어 부분과 헬스케어 부분이 부분적으로 선방을 한 것 같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분야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하락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 역시 최근 진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가 간밤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는 30 이상의 수치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평균적으로는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모두가 하락을 했고, 특히나 좋지 못한 실적에 전날 마이너스 25% 가까이 하락한 페이팔이 간밤에도 마이너스 6%가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의 메타 쇼크를 불러온 장본인이죠.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6%나 폭락을 했는데, 이는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만에 시가총액 손실액으로는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스로는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아마존닷컴이 좋은 성과를 내비치면서 시간의 장에서 주가가 15%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고, 과연 미국 증시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열릴 금요일의 마지막 미국장에서의 흐름이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오늘은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도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ETF들 역시도 모두가 4% 이상 하락한 아쉬운 장이었던 것 같고요. 전기차 산업 역시 모두가 2에서 3%가량 하락하고 마무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 대체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미국장이 아마존닷컴에 의해서 좋은 반등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간밤에는 모두가 하락을 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 대체적으로 상승의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은 역시나 기술주들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인 만큼 오늘은 모두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괜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올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탄소 배출권 ETF가 소폭 상승한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관련된 원유 테마 ETF들은 함께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장에서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의 모습은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아마존닷컴이 정말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은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돼서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00원을 돌파한 상태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1201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역시나 간밤에 메타쇼크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는 시가총액이 2340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미국 증시 역사상 한 주식에 대해 하루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유럽발 긴축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금리가 치솟아 기술주 기업들이 줄줄이 폭락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쇼크를 던진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가의 예상은 이번 분기 매출이 303억 달러였는데 실제 기업 측이 밝힌 수치는 270에서 290억 달러로 추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줄어든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분기보다 사용자 수가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면서 메타 플랫폼스의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쟁이 격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메타가 매출 전망을 낮춘 배경으로 경쟁에 과열을 들었고 또한 애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변경으로 이는 현재 메타 플랫폼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셜미디어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아직도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메타버스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미래를 위한 투자라서 지금의 손실이 과연 악재인지 아닌지는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처음에는 효율이 낮아서 경쟁도 안 되고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죠. 결국 기술이 발전을 하고 실제로 시장의 침투가 시작이 되니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요. 과연 메타버스가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되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줄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승자가 누가 될지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런 만큼 역시나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음 편한 ETF를 통한 투자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발 긴축 충격이 시장에 더해졌는데요. 이렇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0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은 채권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채권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는 양적 긴축을 밝히기도 했고요. 월가는 이를 보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FOMC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죠. S&P 500 지수는 4,500선이 여전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기술적 저항에 부딪힌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은 괜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크게 없는 이유가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인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스, 페이팔, 퀄컴 등 굉장히 많은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자 투자자들이 당장의 기업이 이익을 내는지 아닌지에 민감해졌다고 하면서 그 민감함이 증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아마존닷컴인데요. 투자자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부터 겁을 먹고 매도를 던졌는데 장 마감 후에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되자 시간의 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장기 투자자라 그런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 정말로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는 모든 데이터가 투자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투자하는 좋은 종목의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하락을 하면 한 주라도 싸게 웃으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의 시간만 힘을 내면 다시 찾아오는 주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 후에 후폭풍이 있으셨을 텐데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저녁에 올라갈 국내 증시의 마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